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한 방역 건빵TV 조홀의 박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 현재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요? 크게 외국의 경우와 국내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할게요. 외국의 경우와 국내의 경우 뭐 다른 게 있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19 이전의 감염병 관리는 세균성 감염병의 관리 시스템으로 보건과 위생과 소독 등 세 가지 방역에 중심을 두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효과를 얻은 시스템이며 충분한 사례도 갖고 있고 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었거든요. 코로나19도 기존 방식으로 관리를 해왔지만 급속히 확산되었고 사망자가 급증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팬데믹을 선포하고 이동 및 여행과 모임과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등을 통제하여 확산을 막았지요. 그렇지만 변이는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어 기존 감염병 시스템의 문제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가속력을 내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법은 1차적으로 백신 개발이기에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얀센, 모더나 등 다양한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요구되는 접종은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언제 다 달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인도 변이, 영국 변이, 남아프리카 변이, 브라질 변이, 칠레 변이, 수십 종의 변이가 발생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이가 발생할지 걱정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발생할 겁니다. 게다가 후진국은 백신 접종도 못하고 변이를 막을 방안도 없습니다. TV에서 심각하게 보도되는 거 보셨죠? 결국 코로나19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백신만 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건가요? 코로나19의 백신의 효과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며 변이에 대한 효과는 임상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할 입장입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국가별로 가승인 받은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심각한 의문도 생깁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원초적인 해결점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심각하네요. 그럼 국내의 경우는 어때요?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AI 조류 독감으로 양계 농장을 강타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양돈 농가를 강타해 정부는 야생 멧돼지가 양돈 농가를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해 휴전선에 돼지 철책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아프리카 열병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한 거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무려 100%입니다. 에? 치사율이 100%라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린 돼지는 전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아휴, 철책을 설치할 만하네요. 2000년대 사스와 메리스와 에볼라 등 바이러스 감염병의 경우에는 세균성 감염병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를 했지만 전염성이 낮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유행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무증상자들이 많았고 사망자가 급증했지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사회적으로 개인 간의 거리두기, 즉
이동을 제한하거나 모임을 제한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을 시키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소독과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철저히 소독과 방역을 하는데도 계속 확산이 된다면 코로나19 방역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대체 뭐가 잘못된 거죠? 혹 방역 체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코로나19가 막 너무 강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뭐 다른 감염 경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문점은 있지만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인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코로나19를 세계보건기구나 의학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감염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책을 찾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게요. 주변에서도 고민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족인데 걱정이 태산이래요. 두 분 모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렇죠. 단계적으로 개인별 맞춤 방역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또 3살, 5살 자녀가 있는 가족인데요. 소독과 위생관리가 전쟁이래요. 더 어린 영유아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당연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안전하고 안심할 만한 소독제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하겠죠. 합리적인 소독과 위생관리 방안을 우리가 제공해야겠죠. 뭐 좋은 방안이라도 있는 건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다음 고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신혼부부로 자녀를 갖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 아들이 곧 결혼을 할 건데 가장 신경 쓰는 건 친환경적인 살균제와 친환경적인 소독제더라고요. 그럼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가족들로 인해 오히려 동물이 혹은 동물로 인해 오히려 가족들이 이렇게 감염되는 일은 없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강의에서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질문해 주신 다양한 고민들 모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질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뿐해지는데요. 물론 정부에서도 총괄적인 소독과 방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나 그리고 내 가족 혹은 내 주변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별 맞춤 방역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즉 개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소독과 방역이 최우선입니다. 개인은 각각의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개개인에 맞는 소독과 방역을 시스템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개인과 같이 환경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회사에 맞는 소독과 방역을 시스템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콜센터나 영업직이나 생산직이나 식당이나 연구소 등 각 직장별로 합리적인 방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나 학원과 같은 곳은 특수성에 맞는 방역 시스템으로 방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해야만 합니다. 즉 전문적인 방역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지요. 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차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해지는걸요? 정말 궁금하시죠? 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안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겠죠. 네. 이번 강의에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한 방역 건빵TV 시청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에 꼭 필요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21세기는 바이러스성 감염병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래를 살아나가야 할 우리 자녀들의 삶도 걱정이 되네요. 물론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요. 아직 그 답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방안은 2차적인 독성이 없는 친환경적인 살균 소독제로 소독하고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실천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아보았는데요. 바이러스 감염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주세요.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코로나19 앞으로 우리는 감염병 특히 원인에 주목하라. 첫 번째 얘기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